지난번에 약속했던 그 트랜스미션 리플렉션 앰플리튜드 계산하는 거,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에 대한 리커션 릴레이션은 다음 숙제.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포텐셜 베리어인 경우 트랜스미션 앰플리튜드를 e to the 마이너스 2ik에 2배 k 카파 2배 k 카파 하이퍼볼릭 코사인 2배 카파 a 2배 카파 a.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서 유도할 수도 있지만 포텐셜 웰을 계산한 거에서 Q 대신에 I 카파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이것도 유도하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냈고, 요거의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 T 스퀘어는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되니까 K squared, kappa squared, S squared, 하이퍼볼릭 사인의 제곱 2배 카파 A, 2배 K 카파 A 스퀘어드. 다음과 같은 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전적인 거랑은 달리 지금 베리어가 있을 때 이렇게 들어오면 이 안에서는 엑스포넨셜리 감소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양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요거를 보면 이 형태에서는 복잡하니까 우리가 보기가 어렵지만 카파 A가 굉장히 큰 경우, 1보다 큰 경우, 카파 A가 1보다 크다는 거는 이 배려가 굉장히 높은 경우, 혹은 이렇게 굉장히 낮게 내려오는 경우는 카파 A가 굉장히 크면 분모에서 이 양보다 이 양이 훨씬 더 크고, 이게 하이퍼볼릭 사인이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인데 이 x승만 끄집어내면 4분의 2의 2x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이퍼볼릭 사인 2배 카파 a가 2분의 1 2의 2 카파 a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있는 개수를 끄집어내면 요거의 제곱 제곱에 여기 2가 있으니까 제곱은 4. 2가 있으니까 제곱을 하면 4가 되니까 들어오면 4. 오케이. 그래서 4 K 카파의 스퀘어드 e to the 마이너스 4 카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가 이게 굉장히 높아지면 엑스포넨셜리 감소하죠. 그러니까 터널링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흔히 고전적으로는 여기 일로 들어오면 일로 튕겨 나가는 것밖에 없고 일로 나가는 게 없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여기가 그냥 포텐셜 스텝이었을 때는 이쪽으로 나가는 플럭스가 없는데 이렇게 줄어들다가 여기서 다시 바운더리를 만나면 다음과 같은. 그래서 고전적인 입자랑 비교해 보면 터널링, 이런 걸 이제 터널링이라고 하는데, 터널링 효과가 놀라울 수 있지만 고전적으로 그럼 전자기파인 경우에 내가 지난번에 공기 유리인 경우 전반사가 일어날 경우
전반사가 일어날 경우 사실은 약간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소위 evanescent wave라고 하는데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하나? 옆에 있는 유리를 가까이 붙이면 1분의 1로 통과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죠. 이게 이 유리판이 멀리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랑 전반사가 돼서 조금 나왔다 들어가는 거랑 이 유리판을 가까이 놔서 통과하는 거랑 그럼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 조금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두 개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달라요.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하나는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사실 바운더리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약간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는 게 있다고 하지만 이걸 떼놓고 나면 정말 조금 나가는 게 있냐? 우리 그건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나가는 에너지 플럭스는 없지만 이렇게 잠깐 나왔다가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은 고전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포텐셜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뭐뭐 했더라? 여러 가지 포텐셜 스텝을 결합해서 하는 건 포텐셜 스텝, 포텐셜 웰, 포텐셜 베리어, 그 다음에 뭐 델타 펑션 포텐셜, 하모닉 오실레이터. 우리 이런 걸 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원디멘셔널 포텐셜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이제 여러분들이 쌓았는데 우리 그거에서부터 일반화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시미트리가 있으면 그 시미트리를 우리가 얼마나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하는 거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봅시다. 한 가지 예는 피어리오딕 포텐셜이에요. 포텐셜이 피어리오드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원래 사실은 우리가 관심 있는 사이즈는 항상 유한하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곳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무한히 있으면 무한히 펼쳐져 있는 피어리오딕한 포텐셜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경우는 피어리오딕하다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 하는 걸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 가장 쉬운 예로 고체 물리에서 고체라는 게 원자 핵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고 그 다음에 전자들이 있는데 전자들 중에서는 원자 핵 근처에 있는 바운드 일렉트론들이 있고 최외각 전자들은 좀 쉽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보면 고체 안에서 한 원자 핵에서 다른 원자 핵을 이렇게 움직이는 소위 프리 일렉트론이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프리 일렉트론이 보면 마치 원자 핵에 있는 포텐셜이 원자 핵이 주기적으로 배열돼 있으니까 그 주기적인 포텐셜을 그 프리 일렉트론이 지나가는 경우 그 에너지 스펙트럼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하는 문제를 이제 보는 거예요. 물론 가장 쉽게는 지금 기본적으로 고체 같은 경우는 3차원이지만 우리가 꼭 1차원만 해도 그 특성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차원을 생각해 봅시다. 1차원에서 그런 1차원인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결국 이제 복잡한 계산을 끝나면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겠지만 포텐셜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있으면 입자가 우리가 항상 포텐셜이 있으면 지나갈 때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통과한다 그랬죠. 근데 주기적인 포텐셜이 있으면 반사되는 파동이 전부 다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해요. 그래서 가는 것만 있어. 쭉 움직일 수 있어요. 리플렉션 없이. 그게 뭐죠?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포텐셜이 하나 있는 경우, 두 개 있는 경우, 세 개 있는 경우, 네 개 있는 경우 보면 그 에너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여태까지는 물론 그게 바운드 스테이트면 전부 다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값을 가지는데 디스크리트한 에너지들이
겹쳐요. 아주 촘촘히 ገብ쳐서 거의 연속적인 분포를 이루는, 우리 그래서 어디서는 가능하고 연속적으로 또 어디서는 불가능한, 소위 forbidden band, 금지된 영역, 허용된 영역,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퓨어리딕 포텐셜의 특징인데, 그거는 앞으로 할 복잡한 계산에 대한 결과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고, 그럼 그거를 볼 때 우리 그럼 어떤 걸 봐야 되느냐 하는 거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제일 먼저 그러면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 지금 이 문제를 도입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포텐셜 웨일 같은 거를 풀 때도 그 시스템의 시미트리를 어떻게 이용하면 나오는 에너지 아이겐 펑션을 어떻게 잘 구할 수 있느냐, 그 특성이 뭐냐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그러면 그 시미트리가 도대체 뭐냐? 트랜슬레이셔널 시미트리죠. 그래서 뭐냐, 그 트랜슬레이션 시미트리가 뭐냐면 격자 사이의 간격이 A라 그러면 포텐셜은 A만큼 이동했을 때 포텐셜이 변하지 않는 경우, 우리 이럴 때 A의 피리어드를 가지는 시스템이죠. 카이네틱 에너지는 항상 연속적으로 옮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A만큼 옮기는 거에 대한 시미트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패러티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아이겐 펑션이 뭔지 알고 이븐 펑션과 오드 펑션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좀 약간 복잡하긴 한데 우리 잘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오퍼레이터를 하나 정의하면 되죠. DA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fx라는 임의 함수에다가 이걸 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a로, 사실은 마이너스 a만큼 편히 이동한 거죠. 다음과 같이 우리 정의를 하면 우리가 위에 있는 게 다음과 같이 되니까 해밀토니안은 운동 에너지 EM분의 P 스퀘어는 당연히 DA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죠. 근데 우리 인베리언트 하다는 건 뭐냐면 해밀토니안과 DA가 커뮤트한다는 거죠. 다음과 같이 커뮤트하면 봅시다. 그러면 그럼 이 DA라는 거가 오퍼레이터면 그 아이겐 밸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풀면, 이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풀면 어떻게, 아이겐 밸류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기다가 DA psi x에다가 fx라고 할까? psi x d 마이너스 a를 하면, 그럼 이거는 사실 뭐 작용하는 순서에 상관이 없죠. 따라서 요거는 우리 요걸 어플라이한 거에 람다 a면 람다 a, 여기 람다 a 곱하기 psi x, psi x에다 또 d 마이너스 a라면 람다 마이너스 a죠. 곱한 게 1이라는 거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람다 a 크기가 1이고 페이스로 주어지면 되죠. 자, 다음과 같이 페이스로 주어지면 우리 요거의 아이겐, 물론 Q라는 건 아직 무슨 값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리얼 넘버죠. Q는 리얼 넘버고 다음과 같이 페이스로 주어지는 아이겐 밸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 패러티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에서는 패러티와 해밀토니안의 사이멀테니어스 동시에 아이겐 펑션이 되는 걸 찾았었죠. 그게 뭐 뭐냐면 이븐 펑션과 오드 펑션이었죠. 여기서도 그럼 마찬가지로 패러티 대신에 요
A만큼 옮기는 요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요게 보존되는 요 오퍼레이션에서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경우는 그러면 해밀토니안과 요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똑같은 이유로. 그래서 보면 뭘 정해야 하냐면 UX 라고 정의를 해요. psi x는 이무의 함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이무의 함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ux를 어플라이 하면 뒤에 있는 거에다 전부 다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집어넣는 거죠. e to the minus I q x 플러스 a dA psi x. 그러니까 psi x가 da의 아이겐 펑션이면 e to the minus I q x 플러스 a d 람다 a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왜 이래 왜? 이게 나오고 싶어 하지 않네? 나오고 싶어 하지 않으면 딴 걸 쓰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 뒤에다 우리 처음에 요거 람다 a를 집어넣으면 e to the I QA psi x 라고 쓰면 이 앞에 있는 e to the minus IQA랑 e to the IQA가 캔슬이 돼서 남는 건 e to the minus IQX 곱하기 psi x죠. 그게 바로 처음 거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걸 정의에 의하면 우리가 정의한 함수 u는 a만큼 이동시키는 거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은 H랑 DA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si x 우리가 아이겐 펑션 e to the iqx ux의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쓰고 단 ux 플러스 a는 ux 요게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이면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은 항상 다음과 같이 뭐냐면 요 주기적인 함수에다가 e to the iqx의 형태로 웨이브 펑션을 항상 쓸 수 있다 라는 게 지금까지 본 걸로 우리 볼 수 있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대단해요. 좀 있으면 알겠지만 다음과 같은 게 처음에 블록
이라는 사람에서 이게 블락스 디어렘이라고 불러요. A만큼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의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은 A만큼 옮기는 거에 대한 주기적인 함수에다가 e to the iqx의 형태를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Q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죠. Q가 어떤 넘버인지는 아직 모르죠. 리얼 넘버라는 거 외에는. 물론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Q가 바로 웨이브 넘버, 프리 파티클의 웨이브 넘버이면 되죠.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그래서 다음 같은 거 쓰면 이거의 넷 플럭스를 계산을 하면 이게 리얼 넘버라고 하면 UX가 리얼 펑션이라고 하면 넷 플럭스를 계산을 하면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x를 x 플러스 a로 바꿔도 변함이 없죠. 요거 페이스만 바뀌니까 우리가 보면 x에서 x 플러스 a로 갔을 때 x 플러스 2a로 갔을 때 넷 플럭스의 변화가 없어요. 파동함수가 똑같으니까 페이스만 차이가 있고 따라서 뭐냐면 리플렉션이 없이 쭉 이동을 할 수 있는 파동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다음 것 같은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제 포텐셜이 있으면 이제 문제를 이제 셋업을 해. 포텐셜을 이제 줘야죠. 포텐셜의 형태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떻게 주냐? 바운더리 컨디션은 피어리딕 포텐셜이면은 무한히 쭉 펼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쪽 끝이랑 다른 쪽 끝은 무한히 있으면 수도 있지만 무한히 멀리 펼쳤으면 양쪽 끝에 파동함수를 0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이거를 양쪽 끝을 묶어서 동그랗게 이었다고 생각하면 한쪽 끝이랑 다른 쪽 끝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이쪽 끝에 앰플리튜드가 다른 쪽 끝에 앰플리튜드랑 같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피어리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고를 거예요. 피직스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인디펜던트하다고 했으니까 다음 것이 셋업을 하면 이제 포텐셜을 줘야죠. 그래서 포텐셜을 주는데 우리가 그러면 아주 간단한 토이 모델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아주 간단하게 토이 모델로 어떤 걸 주냐 하면 적당한 상수 뒤에 있는 차원을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델타 펑션으로 줍시다. n은 인티저고 다음 것을 줍시다. 원래는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우리가 만약에 그 전기적인 힘으로 생각해서 그 쿨럼 포텐셜이 주기적으로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그 포텐셜을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하고 다음 같은 그걸 우리 델타 펑션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하면 우리 이런 거를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생각한 사람처럼 크로닉 페니 모델이라고 불러요. 다음 같은 포텐셜이 있는 경우를 봅시다. 그럼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고 다음 같은 포텐셜을 주면 이제 문제를 풀어야죠. 근데 구간이 너무 많아. 그렇지만 피어리딕하니까 우리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포텐셜을 쓸 거면 우리가 굳이 모든 걸 볼 게 아니라 A만큼의 간격이 이렇게 쭉 있으면 요 하나의 간격을 여기가 뭐가 있냐면 n-1a부터 na
n 플러스 1a 뭐 이렇게 쭉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요 구간을 Rn 플러스 1 이라고 하고, 요 구간에서 여기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 여기서 바운더리에서 만족하고, 또 하나는 뭐 있죠? 요거를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이동을 시키면 Rn에서의 웨이브 펑션과 Rn 플러스 n 사이에서의 웨이브 펑션이 요걸로 주어지는 관계로 연결된다고 하면 여기서의 웨이브 펑션과 여기서의 웨이브 펑션 사이의 관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일반화시키면 되죠. 이게 이 두 개의 이웃한 구간이 특별한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피어리딕 포텐셜인 경우에는 모든 영역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웃한 두 영역 사이의 파동함수가 어떻게 보이는가, 그 사이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만 결정해주면 어디서든지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이동을 하면 되니까, 우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다음 같은 요 두 개의 구간에서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Rn에서는 Rn이 뭐냐면 NA에서 N-1A에서 요 사이에, 물론 여기 등호는 좀 약간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는 이게 0이죠, 포텐셜이. 그러니까 프리 파티클이에요. 그 안에서는 프리 파티클이면은 양쪽에 바운더리가 있으면은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은 뭐죠? 사인 kx랑 코사인 kx죠.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웨이브 펑션을 x는 an sin k x 마이너스 na bn 코사인 k x 마이너스 n. NA를 빼준 거는 왜 저렇게 쓰냐? 어떻게 저걸 짐작할 수 있냐? 그렇지만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이거 전개하면 전부 다 sin kx와 코사인 kx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항상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 중에 한 형태,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을 다음과 같이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n 플러스 1인 경우에는 이 형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쓰고, n 플러스 1에서는 NA n 플러스 1a에서는 여기서도 역시 프리 파티클인데, 여기서의 웨이브 펑션은 위랑 똑같은 형태로 사인 프리 파티클이니까 여기서는 왜 n 플러스 1을 쓰나요? 걱정할 필요 없죠. 왜냐면 그 전부 다 앞에 있는 unknown coefficient an 플러스 1과 bn 플러스 1로 observe를 시키면 되니까 왜 특별한 이 형태를 쓰나요? 하고 물어보면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을 그냥 이렇게 썼어. 어쩌라고 하면 이제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썼느냐를 보면, 여기서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형태로 쓴 거예요. 그럼 이제 n 값이 다른 모든 것에서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썼지만, 여기 나온 이 뒤에 있는 요 코사인이나 사인 안에 있는 아규먼트의 값이 굉장히 특별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가장 일반성을 잃지 않은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쓴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야죠. 바운더리 컨디션은 어떻게 되죠? 여기선 바운더리가 뭐야?
x가 na죠. x가 na에서 웨이브 펑션이 컨티뉴어스하고 웨이브 펑션의 퍼스트 데리버티브가 컨티뉴어스하다는 조건을 쓰면 돼요. 로거리드믹 데리버티브가 컨티뉴어스하다고 쓰는 건 어떤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요게 텀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레이쇼를 취할 때 앞에 붙어 있는 계수가 캔슬이 돼서 좋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x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면 psi에 대한 거 x가 na면 이건 0이죠. 이게 1이죠. bn 그 다음에 여기서는 x가 na면 마이너스 ka니까 마이너스 사인 ka 요거는 na 마이너스 ka지만 코사인은 이분 펑션이니까 플러스 b n 플러스 1 코사인 ka가 왼쪽에서는 뭐랑 같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bn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는 데리버티브를 취한 게 양쪽에서 컨티뉴어스한 걸 쓰면 이쪽 이제 이거 봐야죠. 데리버티브가 컨티뉴어스하지 않죠, 사실. 델타 펑션이 가운데 있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데리버티브가 오른쪽에서 온 거의 데리버티브에서 왼쪽에서 온 거의 데리버티브가 그 사이에 NA에서의 웨이브 펑션 값에 비례하죠. 포텐셜 앞에 있는 계수랑 쓰면. 그래서 보면 K 오른쪽에 이걸 먼저 K에 대해서 미분하면 K AN 플러스 1 미분했으니까 코사인인데 마이너스가 붙어도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KA 플러스 한번 미분하면 코스 이게 저게 사인이지 그래서 잘못 썼네 사인이니까 이거 맞지 이거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됐고 이거는 마이너스 K 사인인데 마이너스 K 오른쪽에서 NA로 접근하는 거니까 플러스 저기서 AN 플러스 이걸 미분하고 이걸 미분하면 사인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붙어서 K B N 플러스 1 사인 KA A에서 왼쪽 걸 미분한 거 미분한 다음에 NA를 집으면 요거만 살아남죠. 그러니까 KA N 아까 우리 포텐셜을 집어넣으면 A에 우리 요거 디스컨티뉴티를 써야 되니까 오른쪽에서의 웨이브 펑션 값 NA에서의 값 BN이지 뭐 여기 앞에 붙은 코에피션트는 요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도록 포텐셜을 앞에 붙어 있는 계수를 그렇게 붙인 거고 다음과 같이 돼 있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을까? 그렇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K
an 플러스 1 sin ka ka 플러스 1 이 두 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나? an 플러스 1과 bn 플러스 1을 an과 bn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an 플러스 1 밑에다가 뭐를 하나 없앨까? 뭐를 하나 없애는 게 좋나? 어떻게 없애지?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답을 그냥 쓰면 좋은데 답을 그냥 쓰. 그래서 유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a분의 람다 여기에다가 여기서 뭐냐 하면 위에서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를 내가 왜 이렇게 마이너스 kan k sin k 다음 거 있었지. bn kan 플러스 1은 bn 플러스 1 bn 플러스 1 대신에 그렇지. 내가 왜 헷갈리냐면 이 식에서 bn 플러스 1을 bn 플러스 1을 없앨까? bn 플러스 1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n 플러스 1을 bn 플러스 1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bn 플러스 1을 어떻게 없애나? bn 플러스 1을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bn 플러스 1을 없애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여기서 지금 두 식이 있는데 두 식에서 bn 플러스 1을 없애는 방법은 요 식에다가 k sin ka 요 식에다가 코사인 ka를 곱해서 빼주면 bn 플러스 1이 없어지죠. 그럼 그거 해봅시다. 그럼 위에다가 코사인 ka, sin ka를 곱하고 sin squared ka 요거 k sin ka를 곱하면 밑에 그냥 빼주면 없어질 테니까 밑에 있는 거를 빼주면 여기다가 k 코사인 ka를 곱하고 밑에다가는 k sin ka 밑에다가는 코사인 ka를 곱한 다음에 빼주면 자 빼주면 빼주면 어떻게 되나? 요거를 마이너스 k 플러스 a n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n k a 플러스 1 코사인 제곱 ka bn k sin ka 빼주면 마이너스 a분의 람다 bn 코사인 k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내가 빼주면 밑에 있는 걸 빼주면 여기 마이너스지.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게 가만히 있어보자. 위에 있는 거에다가 k를 곱해줬으니까 이게 k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KA에 있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KNAN 플러스 1은 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를 없애면 오른쪽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른쪽이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K 사인 KA 마이너스 람다 오버 A 코사인 KA BN이 되죠. 이게 맞지? 코사인 KA BN KAN 플러스 1은 이게 맞죠? KAN 플러스 1은? 이거 헷갈리는데? 이게 뭐가 없어졌지? 이게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잘못 썼나? 다시 봅시다.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사인 K BN KAN 플러스 1 KBN 플러스 1 사인 K 마이너스 KN이 A분의 넘게 맞아. 그러면 밑에 있는 거에서 N 플러스 1에 BN을 집어넣으면 헷갈리네? 가만히 있어. 이게 제대로 쓴 건가? 넣어서 K 사인 KA를 집어넣고 밑에다가 코사인 K를 집어넣고 빼면 K 사인 저거 맞는데 그러면은 AN 플러스 KAN 플러스 1이 K A분의 람다 코사인 KA BN 이게 맞나? 헷갈리네. 가만히 있어보자. 뭘 이렇게 내가 복잡하게 쓰지? B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지금 이게 빼면, 그렇게 되는데. AN 플러스 1이,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AN이 어디 간 거야? 여기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안 썼네. 이걸 내가 지금 안 썼죠? 그게, 이거 쓰고, AN, 이걸 잘못 썼네. 이게 KAN 뭐 하나 안 썼네. KAN 이걸 뒤에 걸 안 썼죠? 플러스 KAN 코사인 KA를 안 썼네.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플러스 코사인 KA AN 맞네. 다음과 있으면 요 식을 한 식을 얻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앞에 있는 걸 없애고 싶으면 위에다가 K 코사인 KA 밑에다가 사인 KA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이 앞에 있는 식을 없앨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게 더해주면 1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하면 K EN 플러스 1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코사인 K 코사인 KA 플러스 람다 오버 A 사인 KA BN 더하기 K 사인 KA AN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여기서 뭐냐면 이 두 식에서 뭘 했냐면 윗식에다가 k 코사인 ka 밑에다가 사인 k를 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건 없어지고 코사인 1이 되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bn에다가 위에 거에다가 k 코사인 ka에다가 밑에 있는 거 사인 k를 더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어디 하나 남은 거예요. 여기다가 사인 ka를 더해서 더해준 거니까 여기 다음 같은 식이 나와요. 두 식이 나와요. 이 두 식을 좀 더 간단히 쓰면 양변을 k로 나눠주면 앞에 k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뭐냐면 an 플러스 1과 bn 플러스 1 그러니까 rn 플러스 1에 있던 코에피션트 an 플러스 1과 bn 플러스 1을 rn 영역에 있는 an과 bn으로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용할 건 뭐냐? 요게 한 가지 조건이고 또 한 가지 조건은 블락 티어렘을 쓰면 되죠. 블락 티어렘이 뭐냐면 psi x 플러스 a는 아까 본 것처럼 e to the i q a psi x니까 여기서 보면 요 관계를 보고 싶은데 요 관계를 보고 싶으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될 텐데 우리 어떻게 쓰냐면 요거를 똑같은 식인데 x 플러스 a 마이너스 n 플러스 1a 이렇게 써도 똑같죠. 뭐냐면 a를 더했다가 빼준 거니까 요것도 bn 코사인 k x 플러스 a 마이너스 n 플러스 1a로 쓰면 n에서 그러면 이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식에서 요거에다가 psi 대신에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쓰면 어디를 쓸까? 요 식에서 x 플러스 a를 쓰면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한 거죠. x만 그러면 이쪽 거를 볼 텐데 x에 대해서가 x 플러스 a를 쓰면 여기다가 x 플러스 a 여기다 x 플러스 a를 쓰면 그 식이 뭐냐면 요 식에다가 e to the iqa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야 되죠. 근데 보면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여기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쓰면 요거랑 똑같이 보이죠. 요거랑도 똑같이 보이죠. 그래서 뭐냐면 an 플러스 1은 이 식에서 보면 an 플러스 1은 앞에 있는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요걸 n 플러스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쓰면 여기는 an에 e to the iq 다음 같이 줘요. 여기다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집어넣으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하는 거죠. 요거를 rn 플러스 1에서 rn으로 옮기면 rn의 웨이브 펑션에 요만큼을 더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bn 플러스 1은 역시 마찬가지로 bn의 e to the iq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AN e to the IQA BN e to the IQA. 그래 놓고 보면 왼쪽 게 AN에 해당되는 걸 보면 요걸 이쪽으로 넘기면 e to the IQA 마이너스 코사인 KA AN 은 요식. 밑에 있는 거에서도 이거 AN을 놔두고 이걸 다 전부 다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부호가 반대가 되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다음 건 어떻게 성립하면 이걸 물론 거꾸로 쓰면 AN을 이걸 이쪽으로 쓸까? 이쪽으로 쓰면 sin KA AN 이렇게 쓰고 나면 두 개의 식이 복잡하지만 두 개의 레이쇼를 취하면 이걸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누면 AN이 나눠지고 BN이 나눠지죠. 그러니까 AN과 BN이 없는 K와 Q에 대한 식만으로 주어지죠. 그 식을 보면 나눈 거니까 이걸 나눠서 같으니까 요거에다 요거 곱한 거에다가 요거에다 요거 곱한 게 같은 거죠. e to the IQA 마이너스 코사인 KA 에다가 코사인 KA 내가 지금 제대로 쓴 건가? 코사인 KA 저게 BN이니까 아니지. 이걸 이렇게 곱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게 아니지. e to the IQA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 거야? 밑에 있는 거 써야 되니까 한꺼번에 써. 람다 오버 KA 저걸 먼저 쓰면 sin KA 플러스 코사인 KA 이걸 곱한 게 sin KA 이걸 곱한 거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람다 KA 코사인 KA 마이너스 sin KA 굉장히 복잡한 식이죠. 굉장히 복잡한 식이긴 하지만 Q에 관한 식을 보면 나머지는 다 K에 대한 식이니까 이거는 e to the IQA를 예를 들어서 X라고 놓으면 X의 2차 방정식이에요. 복잡하긴 하지만 X의 2차 방정식이죠. X의 2차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하고 나면 이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솔루션을 구해서 그거의 리얼 파트를 취하고 나면 우리 물론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QA를 하면 코사인 KA 플러스 람다 오버 2KA sin KA 다음과 같은 식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식에서 요거 얻는 거는 뭐 그냥 쭉 앉아서 계산하면 얻을 수 있는 방법이죠.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데 이 식을 보면
그럼 그래서 코사인 Q가 얼마냐고 풀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그래픽 역시 그림을 그려서 보면 이 KA를 우리가 뭐 X라고 하면 우리가 코사인 X 플러스 람다 X분의 사인 X. 우리 이거 그려야 돼요. 코사인 QA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원래 우리 삼각함수가 코사인이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값이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값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 두 개를 더하면 되죠. 하나 코사인 X는 어떻게 되나? 코사인 X가 다음과 같은 형태고 X분의 사인 X는 역시 같은 데서 시작해서 주기는 같지만 점점 갈수록 줄어들죠. 다음 같은 걸 합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저걸 염두에 두고 다음 같은 걸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컸다가 요 코사인에 해당되는 거는 그대로 있고 람다분의 사인 그림이 주기가 좀 이상해지네. 여기 점점 작아지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쭉 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1이면 내가 여기서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지만 항상 코사인 X가 있으니까 여기 위에 남아있는 부분은 계속 있으면서 요게 점점 요게 접근하는 경우죠. 자,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예요. 요 안에 있어야 되죠. 요 안에 있으려면 K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K죠. K가 가능한 값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 여기. 이게 KA 값이죠. 그 다음에 여기. 다음과 같은 경우가 가능한 값이 있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요거에 해당되는 여기.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되는 여기. 해당되는 여기. K 값이 여기만 이런 것만 가능해요. 그 외에 나머지 여기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가 이런 거를 우리가 allowed region이라고 하고 그 외에 다른 이렇게 가능하지 않은 거를 forbidden region이라고 불러요. Q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우리 다음 같은 그림에서 가능한 K 값이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죠. K 값을 봤더니 K 값이 가능한 게 이렇게 연속적인 밴드로 나타나죠. 밴드로 나타나는데 그 밴드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밴드 스트럭처라고 불러요. allowed region과 forbidden region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요거는 다음 이렇게 numerically 우리 구할 수 있지만 다음 같은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 같은 밴드 스트럭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비록 1차원이지만 3차원에서 나타나는 피어리오딕 포텐셜에서도 다음 같은 특성은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체 물리를 배울 때 고체 물리에서 솔리드에서는 항상 forbidden band랑 allowed band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소위 밴드 스트럭처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그러면 1차원 포텐셜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공부는 더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비록 1차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1차원의 여러 포텐셜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이 여러 가지 포텐셜에 대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양자역학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경험이 아주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걸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양자역학의 수학적인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좀 더 일반화시켜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해 볼 거예요.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양자역학적인 가설이 많이 있죠. 하나는 어떤 주어진 시스템의 관측량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 있고, 그 시스템에 나타나는 임의의 파동 함수는 그 아이겐 펑션들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겐 펑션이 컴플릿셋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가 다른 아이겐 펑션들은 서로 오소고널하다는 것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아이겐 펑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썼을 때 어떤 그 물리량을 측정을 할 경우에는 항상 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특정한 측정을 하면 그 중에서 아이겐 밸류만을 우리 얻을 수 있고, 그 아이겐 밸류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그 앞에 붙어 있는 개수의 절대값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다음과 같은 거를 이제 우리 뭐냐면 이제 조금 더 추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수학적인 구조를 보는 거예요. 답만 얘기하면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 웨이브 펑션들이 이루는 공간이 힐버 스페이스라는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를 이뤄요. 그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의 여러 가지 성질을 보는 건데,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요?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뭐냐면 바로 리니어 엘지브라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펑션, 우리가 임의의 오퍼레이터가 있지만 우리 가장 관심 있는 게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있으니까,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주어지면 우리 어떤 웨이브 펑션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은 다음과 같이, 물론 해밀토니안은 오퍼레이터,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해밀토니안은 지금까지는 1차원에서는 물론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는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록 이 웨이브 펑션의 절대값의 제곱이 probability density를 나타내면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게 확률이 한 숫자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주사위가 생긴 정확한 모양, 튕기는 지면의 모양,
처음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속도로 던졌는가 하는 그런 모든 자세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를 확률로 나타내는 거죠. 확률이라는 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처음 초기 상태의 조건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를 확률로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안 그렇기도 해요. 고전적으로도 똑같은 초기 조건을 주어도 그 어떤 식으로 그 후에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초기 상태를 아무리 정확히 알더라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우리가 chaotic behavior를 보거나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연필을 똑같이 딱 놔둬도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전부 다 아무리 정확하게 알더라도 모르죠. 소위 말하는 그 문자를 쓰면 브랜치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대개 이제 고전적으로는 초기 상태의 정보를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를 확률로 나타내요. 그게 소위 클래시컬 고전적인 확률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슈레딩거 방정식의 솔루션을 주면 이게 probability amplitude여서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이 확률 밀도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도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기 상태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몰라서 그러냐, 웨이브 펑션에 나타나지 않은 숨은 다른 정보가 있냐, 그런 건 이제 옛날에는 소위 히든 베리어블이라고 했죠. 숨겨진 변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히든 베리어블 없다는 게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다음과 같은 걸로 기술하는 확률 밀도는 초기 상태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웨이브 펑션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자연의 성질이 나타나는, 우리가 어떤 걸 측정을 했을 때는 반드시 확률적으로만 우리가 측정을 한다 라는 게 이제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가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이 중에서 포텐셜이 시간에 인디펜던트한 거죠. 포텐셜이 시간에 의존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복잡하죠. 포텐셜이 시간에 의존하면 고전적으로도 복잡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선 포텐셜 에너지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시간 부분과 공간 부분을 분리해서 시간 부분은 그 중에서 한 에너지의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무의 펑션은 요거에 적당한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써야 되지만 솔루션 중에 하나 아이겐 펑션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요 중에서 요거 나오는 U2가 만족하는 이퀘이션은 시간 부분이 빠진 다음과 같이 슈레딩거 이퀘이션 중에 타임 인디펜던트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하죠. 다음 같은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은 소위 우리가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성질은 우리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성질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먼저 얘기할 거는 우선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에 대한 아이겐 펑션들의 성질,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 관측량, observable이 꼭 해밀토니안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해밀토니안 이외의 다른 observable인 경우에는 어떤 오퍼레이터를 그
그거를 나타내는 오퍼레이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썼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아이겐 펑션들과 아이겐밸류는 어떤 성질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